제2절 운전면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암기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면허 종류는 1종 특대 보소가 되겠죠. 2종은 보소원입니다. 자, 1종에는 특수 중에서는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군환차가 있죠. 대형 견인은 견인형 특수차, 트레일러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군환차는 군환형 특수차인데 레카차 같은 것을 말하죠. 모두 다 그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 면허가 있으면은 2종 보통까지는 다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2종 보통을 운전할 수 있으면은 그 원자도 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대형에서도 대형 면허가 있으면 원자는 운전할 수가 있죠. 보통도 원자, 소형만 따도 원자는 가능합니다. 2종 보통도 원자가 가능하죠. 따라서 어떤 면허든 있으면 원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 견인차는 총 중량이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차가 되는 것이고, 대형은 승용성합 화물 원자가 되는데 건설기계 10종도 운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설기계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으면은 건설기계를 끌고 도로로 나와서 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 그 건설기계를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건설 현장에서 작동을 하려면은 별도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수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지만은 견구는 제외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특수차는 운전할 수 있지만은 견구는 제외되죠. 따라서 견구를 운전하려면은 항상 이 특수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종 보통을 보면 승차 정원 15인,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그리고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가 되는 것이죠. 도로를 운영하는 데는 일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이 지게차를 몰고 도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건설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작동시키려고 하면은 별도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필요한 것이죠. 일종 보통을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1 보는데 15, 15라고 12만 근의 열입니다. 열통 터져서, 특수차니까 열통 터져서 삼지창으로 콱 찔러버리니까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만이 나오는 경우는 12만 근에 할 때 만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쪼로록 이렇게 3개만 미만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하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에서도 이하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이하, 자,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에서도 125cc 이하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만이 되는 것은 12톤 미만 화물차부터 이렇게 3가지만 미만이 된다는 것,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은 3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종 보통은 이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3.5니까 사모님, 빨리 읽으면 사모님 이렇게 되죠. 소형은 125cc 초과하는 이륜차, 원자는 125 이하의 이륜차 또는 125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이동 장치는 25km 이상 달리면은 정지가 되어버리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연습면허도 1종, 2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종은 승용, 승합 화물인데 15, 12죠. 위에서 나온 15, 12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용, 승합 화물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특수차를 가지고 연습면허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3가지 차종만 되는 것이죠. 자, 위에서 보면 이 특수 대형 면허는 19세 이상만 되죠. 특대성 보유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자만 가능합니다. 이때 이륜차를 운전한 경험은 제외되겠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서 그림을 보면은 1 보는데 10이라고 12만 근에 열통 터져서 삼지창으로 콱, 이게 15라고 되어 있죠. 이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되겠습니다. 자, 일종 대형 면허로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었죠. 그게 10종이 있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아스팔트 살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설기계 이름이 쭉 있습니다. 이것들을 두 문자로 해서 가볍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제살, 노상, 콘, 믹, 펌, 막 퍼먹고 보쌈 찌개에다가 덤으로 밥 청고기를 먹게 되면 아제살이 찌게 되겠죠. 예전에는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림 보면
아재살이 많이 쪘죠. 밥 1000공기 먹고 보쌈 찌개를 먹고 있습니다. 노상, 콘, 믹믹펌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 결격 사유를 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이 안 되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6세부터는 가능하니까 16세 미만은 안 되겠습니다. 여기 나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죠. 19세는 특수 대행 면허를 가능하고 18세 이상이면은 경보할 때 보통 운전면허가 가능하겠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일종 면허 중에서 대형 특수면허만 해당되겠습니다. 이 경우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경우는 듣지 못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종 면허 중에서 대형 특수만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쪽 눈이 문제라도 나머지 면허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팔은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일종 대형 면허, 일종 특수 면허를 받아내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면 안 되겠죠. 19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의 사람은 안 됩니다. 1년 이상인 사람만 되는데 이륜차 경험은 제외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 혹은 재정포,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하거나 그런 사람만 가능하겠죠. 자, 운전면허 발급과 효력을 보면 운전면허 발급권자는 시도청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지법에 따라서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최고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동차 변경에는 형식 변경과 구조장치 변경이 있습니다. 형식 변경 중에서 차종을 변경했다. 그리고 승차 정원이나 적재 중량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변경 후를 기준으로 해서 운전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차종이 변경됐다는 것은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변경됐다든지 혹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됐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차종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승차 정원이 늘었다. 적재 중량이 늘었다. 그러면은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차종이 변경이 없었다. 하지만은 승차 정원이나 적재 중량이 감소했다. 그렇다면은 비록 감소했지만은 차종이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차종으로 그 변경 전에 기준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승합차에서 의자 몇 개를 뜯어내고 승차 정원이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렇게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종, 승용차로의 차종을 변경을 안 했다면은 이전에 승합차 기준으로 해서 11인승 승합차 기준으로 해서 운전할 수 있는 여부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구조장치 변경은 작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변경 승인 받기 전에 그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본다는 것이죠. 국제운전면허증 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한 겁니다. 실제 그 발행한 날이 있겠죠. 그 발행한 날부터 1년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또 정상적으로 들어온 입국한 그날부터입니다. 만약에 미입국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입국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면허 운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았다. 그러면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게 되겠죠.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고 이것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가입국 간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을 하게 되겠죠. 국내 운전면허가 효력이 없어졌다. 취소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운전면허도 효력이 없어지고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지가 되면 똑같이 정지가 되는 것이죠. 교통안전교육을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치기 전에 1시간짜리 그 교통안전교육이 있죠. 운전학원에서 학과 교육을 받았다면 이 1시간짜리는 안 봐도 되겠죠. 그것을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하는데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이 있고 권장교육이 있고 이렇게 나뉘죠. 의무교육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은 사람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에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위반했다. 이런 경우는 벌점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겠습니다. 권장교육 대상은 시도청장에게 신청을 해서 스스로 자기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정지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면허 정지로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날에 65세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권장교육 대상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 내지 16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요. 신규인 경우는 3시간 이상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는 3년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죠.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있습니다. 이때는 75세입니다. 75세를 고령자로 보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면허증 갱실 이래 75세인 사람은 노화와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권장교육은 65세였죠.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75세가 되겠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가 있죠.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시도청장이 발급을 하지만은 그것을 연장을 할 때는 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서장이 나오는 것이죠. 면허증 분실했다. 그때 재개부 신청을 할 때 갱신개부 신청을 하거나 수시적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제출해버렸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일정 기간 또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증명서를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일 이내가 원칙인데, 운전면허를 정지나 취소를 하게 된다면 40일 이내로 줄 수가 있습니다. 연장은 서장이 하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 그러면 한 번에 한해서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일짜리면 40일이 되고 40일짜리면 60일이 되는 것이죠. 경찰학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 총론에서 40일짜리가 몇 개 있었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을 때 후임자 보충 발령 유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예 할 때 예가 나오니까 40일이었죠. 그리고 입법 예고할 때 그때도 예가 나왔습니다. 입법 예고는 40일, 자치법규를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20일, 그렇게 40과 20이 있었죠. 여기서도 40과 20이 나오는데, 이때는 임시운전증명인데 임시를 말을 조금 바꿔서 니은만 더 붙이면 되죠. 임신으로 바꾸면, 임시는 보통 20대에서 40대 간에 그렇게 하게 되죠. 20과 40을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보겠습니다. 1종 보통, 2종 보통, 이렇게 두 종류만 있죠. 시도청장이 발급합니다. 면허와 관련해서는 다 시도청장이 발급을 하죠. 임시운전증명을 연장할 때만 서장이 개입하고 나머지는 다 시도청장이 되겠습니다. 연습면허는 1년간 효력이 있고,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2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초보 운전이 그 2년 초보 이렇게 했죠. 그래서 2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최소한 초보 운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동성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2년이 초과 안 된 사람하고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경험 1년 이상이 필요했던 것이 특수 대형 면허 발급 조건이 있었죠. 사업용 자동차로 어떤 일을 본다든지 이렇게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반했을 때는 연습 운전 면허 취소 등 이런 제재를 가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봐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준수사항이잖아요. 준수사항 위반이 되어서 연습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위반 시의 조치를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의 명령 위반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정지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인데, 연습 물강들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피교통사고만 났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물강도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시도청장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갱신은 운전면허 시험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갱신을 하게 되는데,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면허증을 갱신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적성검사는 1종만 받으면 되죠. 하지만 2종인 경우에도 70세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1종 보통 운전면허는 3년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노인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해서 조금 숫자가 많고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밑에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5에서 75세 미만인 경우에는 5년마다 받아야 되고 끝에가 555가 나오죠. 70세 이상은 이종보통을 갱신할 때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0이 되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7, 5,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도표를 만들었는데, 자, 65에서 75 이렇게는 5년마다 갱신하고 75가 넘어가면은 3년마다 갱신되겠습니다. 그리고 70세부터는 이 정도 적성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운전면허는 필수적 취소 사유와 임의적 취소 사유, 정지가 가능한 경우, 그러한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 벌점이 1년 동안에 121점 이상이다.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1점이면은 2가 숫자법으로 디귿이니까 일 다 한 되겠습니다.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취소가 되어버리면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201점이다. 2년 동안 공일이 되는 것이죠. 공휴일, 운전 못합니다. 3년이 되면은 271점, 이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한다. 벌점이 40점부터 1일 1점으로 면허가 정지가 되고, 운전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 그러면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아닌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한다는 겁니다. 시도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결격 기간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근거 규정을 두었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정지, 감경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 이제 깎아주느냐 하는 건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이 된다. 모범 운전자였다. 처분 당시에 3년 이상 교통봉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를 해서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가 취소가 되더라도 감경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문제 할 때면 생모 3년 도표가 되는 것이죠. 생모가 3년 동안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했겠죠. 좀 감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된 때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인피가 3번 이상 있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봐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됐을 때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했다. 음주운전하다가 인피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이 경우는 그냥 5년 내에 인피 3번이죠. 음주운전으로 인피를 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도주하거나 또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런 경우는 감경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두 문자로 암기해 보겠습니다. 5는 숫자법으로 미음이니까 5년을 망년해로 바꾸겠습니다. 망년해에서 인 3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 불성이 되어버렸다.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생모가 3년 동안 도표를 그리고 아주 잘했는데 망년에 가서 인 3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불성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를 한 경우에 몇 년 동안 그 응시 제한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성검사 안 받아서 운전면허가 취소였다. 이런 경우는 적성검사를 받으면 바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벌금 미만으로 확정이 됐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가 받았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결격 사유는 원자입니다. 아래 보면은 결격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있는데 6개월만 제한을 두는 것은 이 원자 면허인데 1년 결격 사유 중에서 공동유험 행위를 제외한 그러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만에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격이 되는 사유들이 뭐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이렇게 그 연도별로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1년짜리 사유 중에서 이 공동유험 행위 이것을 뺀 나머지 1년짜리 결격이 되는 사유라면은 원래는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가 없는데 다만 6개월이 지나면은 오토바이를 타게 해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자동차 면허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은
원자 면허를 받아서 오토바이는 타고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동위험 행위로 취소가 되었다면 이 원자 면허도 1년 동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동위험 행위가 폭주족들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가중해서 1년 동안 못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1년 결격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 하나는 것이 2년이나 5년 이런 사유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그 6개월 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지 않고 똑같은 동일한 결격 기간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1년짜리는 무면허 음주 공동위험 행위 약물입니다. 대부분입니다. 2년 이상의 제한 사유가 아닌 나머지 모두가 되겠습니다. 요것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1년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외우면은 무음 공약이 되는 것이죠. 소리 없는 공약이 되겠습니다. 누적 벌점이 초과한 경우도 1년 동안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자동차 등 이용 범죄가 있습니다. 줄여서 차이범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끌고 가서 어떤 물건을 훔쳐온다든지 그 훔쳐온 물건을 씻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절도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자동차 등 이용 범죄인데 이런 경우로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차이범으로 부르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경우 허위수단으로 면허를 받았다 혹은 대리응시했다 자동차를 강도, 뺏거나 절도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뺏었다 이렇게 강도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취소를 해서 2년간 못 받는데 만약에 남의 자동차를 훔쳤다 그러면은 첫 번째 훔친 경우에는 면허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면허 정지 100일만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훔쳤다 그러면은 그때 취소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취소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2년 동안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자동차 강절도는 자동차 그 자체를 강도하거나 절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차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3년짜리 보면은 차이범에다가 무면허 운전했다 혹은 자동차 등 절도에다가 무면허 운전했다 이런 경우가 3년이 되겠습니다. 4년은 인피도주한 경우인데 인피도주 사악한 년 4년이 나오니까 그냥 사악한 년 이렇게 해서 4년을 암기할 수 있고 음주 사망했다 망해서 5가 연상이 되잖아요. 망할 년 이렇게 해서 5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격기간의 계산 시점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원래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기산 시점이 면허 취소일이 될 수가 없죠. 원래 면허가 없었는데 뭘 취소할 게 없으니까 적발을 한 날짜, 위반을 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무면허는 기본적으로 1년이니까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면허 정지 중에 운전을 했다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면허가 없는 것이 아니죠.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면허가 취소되는 날 그때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한 음주운전은 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데 횟수를 따질 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법을 만들면서 훨씬 이전에 음주운전한 것도 그 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소급 적용이라든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물 등은 과로, 질병, 마약 등을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음공약할 때 약물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개념이고요. 무면허는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 또 운전면허 발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음주는 이제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음공약 이렇게 두 문자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두 문자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계산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자, 아도스 법이죠. 이 계산법은 제가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어디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만든 아도스만의 특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 행위를 기본적으로 1년을 봅니다. 음주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1년짜리죠. 그리고 사고도 1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면허가 제한됩니다. 무음공약 이런 사유에다가 인피도주가 결합됐다. 그러면 인피도주 사악한 년 이렇게 해서 4년이 되죠. 무음공약은 1년이죠.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면허에다가 인피도주 했다. 음주로
임피도 조했다, 공동유음으로 임피도 조했다, 약물 운전으로 임피도 조했다. 그런 경우가 다 5년이 제한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회, 3회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1년을 더해줍니다. 음주 사고가 2번 났다. 그러면 음주가 1년이죠. 사고가 1년이 되고 2회에서 1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줘야지 곱하기 2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 1년, 사고 1년, 그러면 2년이 되잖아요. 2년에다가 2회니까 곱하기 2를 해서 4년 제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회나 3회나 그런 말이 나오면 플러스 1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면허 3번이다. 이런 경우도 무면허가 1년이고 3회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1년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제한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면은 전체 달을 자연스럽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면허가 음주운전이나 공동유음하고 결합을 해버리면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죠. 무면허 운전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이라는 한 번의 행위로 2개의 범죄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게 상상적 경합이 되면은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음주 2회면 2년이죠. 여기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무면허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2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유음 행위가 2회다. 2년인데 여기에 무면허 운전을 했으면은 흡수가 되어서 2년이 된다는 말이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죠.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차이범인 경우에는 1년이 제한인데 만약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 또 1년이면은 원래는 2년이 제한돼야 하지만은 자동차를 절도를 하면 2년이죠. 그리고 무면허 1년을 하면 3년이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것하고 사실 차이범의 무면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3년이 됩니다. 이 경우가 유일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차이범이라는 것은 뭔가 차이가 나죠. 다른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년도 경간에 나왔던 시험 문제죠. 과로 운전 중, 과로 운전했으니까 1년입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임피도주 사악한년 해서 4년이 되니까 4 플러스 1이면 5년이 되는 것이죠. 자, 2회 음주운전이다. 그러면 음주운전이 1년이고 2회는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2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았다. 범죄가 되죠. 범죄는 2년인데 무면허 1년이니까 3년이 되는 것입니다. 2회 이상 공동유음 행위다. 공동유음 행위가 1년이고 2회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1을 하면 2년이 되는 것이죠.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 가름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 원래 면허 정지기간 중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부정발급된 경우입니다. 부정발급은 범죄니까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보겠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자동차를 빼앗아서 운전한 경우 되겠습니다. 훔쳐서 한 경우는 아니죠. 훔쳐서 한 경우는 첫 번째 훔치게 되면은 절도를 하게 되면 벌점만 100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 과거에 전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차를 훔치게 되면 100점, 100점이면 만점이죠. 차 훔치는 그런 범죄 조직이 있다면은 처음으로 차를 훔쳐오면 너 잘했어 이러면서 100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연상해서 처음 차 훔치면 벌점이 100점이다.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에 이렇게 폭행해서 형사 입건됐다. 바로 취소할 수 있고 과거에 1회 음주운전 경력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했다. 두 번째가 되겠죠. 과거에 자동차 절도한 경우, 이 경우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실천을 했다. 그러면은 그 운전자에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특혜 점수를 10점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1년마다 10점을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 처분받을 때 누산점에서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이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범죄 행위가 실제의 경합범이면 각각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상상적 경합이면 흡수가 되어서 중한죄의 법정형 상한으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예비 업무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미수인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가 면허 취소에 해당되면은 벌점 110점이 붙습니다. 여기는 또 110점이죠. 위에서는 차를 훔치면 100점인데 여기서는 110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범죄가 정지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처분 일수의 2분의 1을 감경하게 되겠습니다. 미수인 경우에 그렇게 깎아준다는 것이죠. 차이범이란 것은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절도 같은 것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차에다가 물건을 좀 실으려고 하면은 SUV 같은 경우에 뒷자리를 이렇게 접으면은 트렁크가 좀 더 넓어지죠. 그렇게 백시트를 반으로 접어서 차이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백시트를 110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는다 했으니까 2분의 1을 감경하는 겁니다. 차이범으로 어떤 범죄가 있었는데 미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백시트 110점 혹은 반 2분의 1 감경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피도주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자수하면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피도주하면 벌점 15점만 받게 되거든요. 자수하더라도 특별한 감경 규정은 없게 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판례를 보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러면 날마다 한 개의 운전 행위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음주운전인 경우에 날을 지나서 연속으로 운전했다. 그러면 포괄해서 일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운전을 해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전했다. 그러면은 날짜는 2개 날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날마다 한 개 운전을 한 것으로 해서 2개의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포괄해서 한 개의 죄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면허 같은 경우는 여러 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날마다 한 개로 이렇게 치는데, 무면허 운전인 경우도 한 번만 했다면은 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그렇게 한 번만 했다면은 그런 경우라면 한 개의 죄로 인정을 할 수 있겠죠. 특가법으로 도주 차량으로 면허 취소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특가법이 무혐의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면허 없이 했던 이 운전이라도 앞에 것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안 본다는 것이죠. 연습면허로 주행 연습하는 사람의 동석자가 원래 2년 이상 운전 경력자여야 하는데 주주상 위반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측성검사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게을리해서 기간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측성검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 안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행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 있고 난폭운전, 또 공동위험행위겠죠. 보복운전은 피해를 준 운전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고의로 위협하는 운전이죠.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이 되겠습니다. 난폭운전이라는 것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인데, 아래에 나오는 이러한 행위들을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혹은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것이고 도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2대 이상의 자동차로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도계법에 적용되는 것이죠. 난폭운전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이렇게 쭉 있죠. 두 문자를 따보면은 소압, 안 신중했습니다. 급진 속행했는데 사고 날 뻔했죠. 후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자가 있죠. 주요 벌점을 보겠습니다. 차이범인 경우에 그 미수가 있다면은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0점을 받게 되죠. 백시트 반으로 접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면허 정지에 해당되면은 2분의 1만 감경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자동차 절도했다. 그러면은 100점 받는 겁니다. 사망사고 났다. 그러면 90점이 되겠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영구차를 타죠. 90을 거꾸로 읽으면 영구가 됩니다. 영구차 탄다 해서 90점. 공동위험행위로 입건이 됐다. 승객의 차내 소란 방치하고 난폭운전으로 입건이 됐다. 이런 경우는 자, 다사다난입니다. 가운데 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40점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니까 다, 사, 다, 난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란 방치, 난폭운전, 다사다난은 40점이다.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보호 위반입니다. 특별보호는 뭐죠? 일시정지 안 한 경우, 앞지르기 위반한 경우, 그리고 중침, 갓길 통행,
두 문자를 따면 어중갓이죠. 어중간합니다. 어중간 30이 되겠습니다. 원래 40점부터 면허가 정지가 되는데 30점만 받으면 어중간하죠. 어중갓 30이 되겠습니다. 신호위반하고 물피도주했다. 신물이죠. 신물나게 15가 되겠습니다. 신물나게 1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